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한테는 또 힘든 10월이었습니다. 일단 잔고부터 확인해 보고요. 389만원입니다. 389만원. 마이너스 4만원이고요. 가랑비 어쩌듯이 조금씩 빠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요. 안 좋습니다. 시장 상황이 제가 보기에. 일단 그 투자금을 좀 줄여놓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잘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부터인가 아침 운동을 나가보면 조금 쌀쌀하다는 느낌을 가지는데요. 오늘 낮에도 이 거실에 앉아서 제가 그 거실에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몸에서 조금 약간 쌀쌀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감기 안 걸리도록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주식시장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고요. 일단 그 제가 봤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뭘 잘 알았었던 설명한다기보다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또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손늘이 낮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이런 부분은 중요했는데 빠뜨린 게 있다 싶으시면 댓글에 지금 좋은 의견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다가 의견을 주시면 저도 참고를 해서 그 다음 방송할 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추운 증시. 지난밤에 미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GDP 성장률이 31.4%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위축됐던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술주들이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들이 좀 강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악재는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독일 증시가 반등을 못하는 걸로 봐서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만큼 그 상당한 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좀 선방하고 있고요. 그 K방역의 우수성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114명 나왔었고 오늘도 뭐 그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추적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검사를 해서 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폭발적인 어떤 확진자는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일본도 지금 한 700명대를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조금 불안해 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금 9만 명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증시가 반등은 했지만 오늘 그 미국 선물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1.8 뭐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2%대로 낙폭을 훨씬 키웠습니다. 유럽 증시도 지금 독일이 선물이 마이너스 1.9로 해서 오늘 지금 이 상황으로 선물 지수만 봤을 때 오늘 저녁에 미증시도 또 급락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그 급락하다가 살짝 들어 올렸는데 지금 선물지수 상황으로 봐서 이게 추가로 더 급락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지지선 이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밑으로 빠지는 쪽으로 이 지난번 3월에 이 악몽이 떠오르는 그런 불안한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불안해 보이는, 오늘 하루 종일 미국 선물지수 때문에
힘 한 번 못 쓰고 그 장 초반에는 좀 그나마 좀 버텼어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 5분봉입니다.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하락했다가 들어올리면서 이 뭐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 미국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0.8 이 정도였는데요. 들어올리는 듯 했는데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 물량을 왕창 쏟아부렸습니다. 지금 거래소에는 외국인이 거의 한 1조 가까이 팔았고요. 기관이 한 4,500억에서 1조 4천억 대인데 이걸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또 물량을. 코스닥도 외국인이 한 2,900억이니까 3천억, 기관이 한 1,000억에서 4천억대를 또 개인이 다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그나마 좀 믿었던 선물이 플러스로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분이 오늘 거의 이것도 줄였습니다. 외국인이 마지막에 싹 줄이네요. 마이너스 3,658, 마이너스 3,658. 아까 장 끝날 때까지 5천억대였는데요. 그래서 선물이 이제 매도로 돌아섰다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콜 매도가 많기 때문에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반면에 풋도 매수해놨던 걸 좀 줄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많이 빼는 그런 느낌도 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하락은 했지만 아직까지 저점이 앞쪽에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이 저점을 지지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급락 쪽보다는 조금은 희망을 가지자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마냥 또 그냥 그 급락할 줄 알고 다 빼고 있기는 좀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선물지수가 너무 하락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불안하긴 한데 이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 확진자가 워낙 급증하고 있어서 더군다나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급락할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걱정은 되면서도 그 앞쪽에 있는 저점 정도는 지켜주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시장에 대응을 했습니다. 참 힘드네요. 오늘 그 종목들을 제가 또 이렇게 제가 관심 종목에 두고 있는 것들을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부 확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바이오 쪽도 그렇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냥 그 확 빠져버린 것 같아요. 반도체 쪽도 그렇고 뭐 중국 관련주, 대선 관련주에 여기에 그 까뮤엔시하고 선희전자 쪽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아마도 안철수 후보 그 대표의 어떤 인지도 이런 부분에서 뉴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들이 좀 플러스로 돌았는 느낌이 들고요. 비트코인은 그 가격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520만원대이기 때문에 괜찮아서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땡겨 올리려는 모습이 보였는데 시장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같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아직까지는 위로 올라가려는,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500만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계속하지 않을까. 지금 1,500 비트코인 가격이 또 1,500만원이 깨졌습니다. 1,494만원이니까요. 이것도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춤추듯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히토리 관련주도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자동차 쪽은 아무래도 환율 쪽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싶어요. 원화 강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도 힘을 못 쓰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오늘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뉴스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2차 전지 쪽에서도 뉴스가 있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는 뭐 참 남북 경협주 쪽은 북한에서 오늘 그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월북인지 아니면 그냥 그 넘어갔는지 하여튼 우리 그 공무원이 북한으로 가서 사살된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뭐 기존 입장을 비슷하게 번복을 그 말을 했는데, 뉘앙스를 제가 봤을 때 뉘앙스는 그런 일로 해서 좀 예전처럼 심각한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신은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
뭐 사살하긴 했지만 애당초 그 이 코로나 시국에 북쪽으로 그렇게 공무원이 넘어오도록 방치한 남한 측의 책임이 있다.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엄중한 시기에 그렇게 됐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엔 느낌에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성에서 지난번에 그 월북하는 사람, 그 월북한 사람이 개성에서 그 잡혔는데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져 가지고 개성시를 봉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얼마 전에요. 그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월북하는 사람을 전부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뉴스까지 제가 그 당시 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넘어옴으로 해서 그걸 군인들이 그 사람을 붙드는 순간에 벌써 감염이 돼 버리니까 북한같이 그 의료 환경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도시를 봉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월북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살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것까지 봤었는데 아마도 이번 사건도 그에 준하게 코로나 시기에 그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조를 해서 무트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사살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왜 이런 시기에 북한으로 넘어오도록 조치를 했느냐, 아예 북한으로 그뭐 월북이든 아니면 뛰어내려오든 어떤 그 관계든 간에 못하도록 남한에서 철저히 관리를 왜 못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예전처럼 악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봤을 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선을 못할 경우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북한에서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면 되니까 그쪽으로 미국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만,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돼 버렸을 경우에 미국을 믿고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남북 간의 대화 쪽으로 이렇게 출구를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도 미 대선이 끝날 즈음 해서 만약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남북한 간의 어떤 관계 이쪽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종목이 다 하락해 버렸어요. 특별하게 뭐 볼 건 없을 것 같고, 오늘 장중에 특징주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 관련주에서 오늘 그 삼성 SDI하고 무슨 계약 관련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얘들이 먼저 떴습니다. 제가 봤기에 삼진 L&D가 상한가 쪽으로 확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이 상한가 들어갔었지 싶은데요. 상한가 탁 찍고 그 다음 밀렸습니다. 그래서 삼진 L&D가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 붙은 게 그 2차전지 관련해서 나라 M&D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나인테크, 그 다음에 TCC 스틸, 이런 종목이 뒤에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보고 있던 동국 RNS가 뒤늦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한번 나왔었어요. 나왔다가 이 참 모양이 5분봉인데요. 아주 특이한 그 윗꼬리를 달면서 쫙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계속 그 횡보하다가 털어먹기 위해서 끌어올린 건지, 아니면 삼진 L&D가 강하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따라 올라간 건지, 느낌에 삼진 L&D하고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는 듯한 느낌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진 L&D가 뒤에 2차적으로 올라가니까 동국 RNS가 쫙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서 그냥 그 끌어올린 세력이 물량을 어느 정도 털면서 확 밀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직 낙하는 그 의미로 빠진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서 더 빠지는 부분은 좀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 지수가 워낙 밀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쫙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대다수의 종목을 던지면서 같이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소재 관련한 2차전지 관계되는 어떤 소재 관련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꼬리가 너무 길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냥 그 세력이 쭉 끌어올려서 털어먹고 그냥 빠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올리려고 하다가 꼬여가지고 시장 흐름이 확 바뀌다 보니까 꼬여가지고 그냥 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국 RNS를 일단
46만 원 정도, 거의 50만 원 기준으로 그 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잡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이 2차전지 쪽이 밀렸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장 후반부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에 20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대장격으로 움직였습니다. 강하게 쫙 올라갔고요. 그 다음 모트렉스, 라닉스, 더미동 이런 종목들이 자율주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따라가다가 후발주는 뒤로 밀리고 대장격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만 지금 어느 정도 한 15% 정도에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뉴스를 늦게 본 것도 있고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국회에서 연설할 때 이제 다 외울 정도인데요. 그린 뉴딜의 몇 조,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의 몇 조, 스마트 그리드 몇 조, 로봇 관련주의 몇 조, 지금 오늘 이제 자율주행에 또 20조씩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게 자율주행 20조 했는데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던 이유는 지금 여당이나 정부 측에서 이게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구체적인 사안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조 단위로 투자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뭔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드론 이 부분이 만약 화제다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가 또 한마디 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일단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드론 개발을 위해서 몇십 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로봇이 억수로 유행이다 하고 이야기 나오면 로봇 관련해서 몇 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버리죠. 그 다음 전기차에 막 히트하면 전기차에 몇 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는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어디 방문해 갖고 몇 조 이러면 확 뜨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느낌에 몇 조 하는 게 신뢰성이 별로 안 갑니다. 전부 다 조 단위라서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하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하여튼 나라에는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조금 허탈했습니다. 너무 쉽게 이 금액을 자율주행에 한 3, 4조 이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20조 이래 버리니까 과연 이게 20조를 투자를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조금 이제는 몇 조씩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주식시장에 괜히 기대감으로 들썩들썩거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 그린 뉴딜 해가지고 스마트 그리드에서 몇십 조 하니까 또 푹 떴다가 또 그다음 이제 구체적인 진행이 안 되죠. 그냥 그만 공약만 그냥 던지기만 합니다. 던지고 그냥 가만 놔두면 이거 왜 반응이 없지 그러고 쭉 빠지죠. 그럼 이게 또 빠져갖고 한참 있다 보면 이렇게 쭉 빠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또 몇십 조 이렇게 해갖고 또 붕 뜨고 이런 식의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을 비롯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드론, 로봇, 또 빅데이터, 데이터의 댐이죠. 모두 해갖고 한 500조나 1000조 정도 투자해갖고 대한민국이 엄청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으로 그냥 하도 답답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답답해서 했는 말입니다. 너무 여기에 대해서 또 반정부 인사로 이렇게 태클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하도 이런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했던 종목은 조류독감 고병원성 뉴스가 두 건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한데요. 당했나 싶은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게 뉴스가 싹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 의해서 막 올라가고 하길래 뭔가 뉴스가 안 나오겠나 싶었는데 뉴스가 결국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팔지 않은 이유는
보통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 뉴스는 주말에 많이 나오는 걸로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돼지열병 때 좀 그랬는데요. 뉴스를 바로바로 내보내니까 그게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모아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변을 검사해갖고 고병원성 나오더라도 바로 발표 안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뭐 어디 하천에서 H5형 분변이 발견돼서 지금 검사 중 뭐 이렇게 하고 주말에 몰아갖고 대처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병원성 나오는 바람에 잡았는데 이 고병원성이 2건 연속으로 나왔다는 것까지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뉴스가 안 나오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나 하는 이런 불안 심리로 해서 사람들이 좀 매도 압박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힘 때문에 오늘 시장이 밀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뒤로 빠진 것 같고요. 제일바이오는 조금 약하게 많이 빠진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주말 동안에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서 오늘 파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싶고, 개인적으로 주말 동안에 아무런 뉴스가 안 나온다면 월요일쯤에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체시스가 시세가 안 죽고 살아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까지 가져가 보는 걸로. 그래서 월요일 장중까지 조류독감 관련한 뉴스나 뭐 돼지면 관련한 뉴스가 완전히 없다면 이 테마는 이제 죽는 걸로 생각을 하고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100만원짜리 비중을 50만원씩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온테크를 팔았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이거 못 올라가길래 팔았는데 다시 또 막판에 힘을 내는 것 같아서 마지막 호가에 다시 또 잡았습니다. 50만 잡고요. 그 다음 러셀이라는 종목을 제가 계속 눈여겨봤었는데 흐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윗꼬리를 달고 계속 누르면서도 안 빠지고 계속 들어올리고 있었어.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위쪽으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는 조금 뭐 단타보다는 스윙 관점으로 보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러셀을 마지막에 쭉 떨어지고 있을 때 이때 잡았습니다. 2840원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호가 때 약간 뛰어 올라 가지고 지금 50만원 정도 잡은 상황이고요.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는 종목이 이글베 제일바이오, 체시스에 네온테크, 그 다음 러셀하고 동국 RNS 이렇게 종목을 추가해서 6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시장이 지금 뭐 안 좋긴 한데 그것도 만약 현금을 보유하기는 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에 들어간 이유는 지수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미국 선물 지수가 한 2%대까지 빠지니까 불안감에다가 주말을 앞두고 불안감 이런 걸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는 걸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던지니까 마지막에 한번 받아보자는 생각에서 추가로 세 종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급락해 버린다면 월요일 날 또 더 빠져버리는 위험성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만 버텨준다면 오늘 대부분 물량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좀 올라가지 싶은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이 그렇게 안 크기 때문에 좀 길게 홀딩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네온테크하고 러셀하고 동국 RNS 이 종목은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잡긴 했습니다. 길게 보는 관점으로 잡았고, 만약 비중을 줄인다면 조리독감 관련한 종목 쪽을 비중을 줄이는 걸로, 특별한 뉴스가 없다면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이제는 단타 쪽보다는 스윙 관점으로 해서 종목을 여러 종목으로 제가 종목 보는 눈이 상당히 좀 어두운 편인데요. 올라가지 싶은 종목을 제 느낌에 이런 느낌의 종목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래 갖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 안 빠지고 지키는 종목이 언젠가는 슈팅이 한번 나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급등 나올 때까지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쑥날쑥 뭐 그날 당일날 승부 보는 것보다는 한 2, 3일 정도 보고 혹은 일주일 정도 보고 매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어려운 시장입니다.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재충전 하셔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그 장이라도 기회는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찾아서 버티고 버티다 보면 그 증시가 계속 그 하락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락하는 이 추세가 끝나고 언젠가 돌리게 됐을 때 그때 제대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손실 나는 거는 그때 가서 보상을 받으면 되겠죠. 끝으로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요. 코스트라니 투자 그 선생님이 했는 책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헝가리 태생입니다. 헝가리 농부 아버지가 부친이 농부셨는데요. 농부의 아들로 이제 크면서 헝가리 농부들 사이에 그 속담이 있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밀 가격이 올라갈 때도 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셨냐 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 이럴 때 확실하다 싶으면 당당히 맞서야 된다, 뭐 이런 차원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으로 딱 세 종목을 그 네온테크, 러셀, 동국 RNS 이 세 종목을 잡았습니다. 시간에 무너지지만 않으면 별로 안 빠졌죠. 러셀은 제가 그 잡을 때 이걸 왜 잡았냐면 동국 RNS는 이제 그 꼬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그 회복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이때도 제가 그 분봉으로 계속 봤을 때 여기서 떨어지는 거는 뭐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는 안 빠지고 들어올리려고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세력이 다 털고 나서 다시 잡으려고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쭉 빠져버려 가지고 그래서 괜찮아 봤고, 이 러셀은 왜 괜찮게 봤느냐 하면 제가 종목 보는 눈이 어디였어. 이건 뭐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냥 제 느낌에 여기에서 러셀이 막 땡겨 올렸어요. 위로 땡겨 올려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땡겨 올렸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장 마지막에 이렇게 끌어올려 갖고 앞쪽 고점을 돌파시켜 놓고 그 다음날 갭으로 띄우는데 끌어올리고 막 밀어 올리는데 시장이 워낙 많이 빠져버리니까 매도가 막 나와가지고 그냥 확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끌어올리려는 세력이 정리 못하고 지금 묶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840원 여기서 잡았고요. 지금 시간의 거리에서 살아있는 걸로 봐서 그 시장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미정시가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월요일날 괜찮지 않겠느냐,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려다가 조금 여담으로 더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충 오늘 제가 봤던 시장의 흐름은 이 정도였고요. 혹시 좋은 종목이나 제가 빠뜨린 뉴스 같은 게 있으면 댓글에 붙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